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입주민에게 듣는다. 네, 5천 원 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자, 옥정 주민들이 보는 림파밀리에. 림파밀리에 분들이 자기 집이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요. 특히 구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렇죠. 왜? 처음인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옥정에서 집을 두 채 가지고 계시고 회천에 또 하나 가지고 계신 네, 네, 요 분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렇죠. 이분이 판상형, 타워형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옥정 투자자가 보는 림파밀리에 어떤가, 네, 과연 괜찮은가, 네. 요걸 한번 물어보려고 저희가 입주민에게 듣는다 시간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은 말씀드렸듯이 한 채는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형, 네, 두 채는 투자형 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옥정에 두 개, 회천에 하나. 부럽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초역세권이야. 그러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배 많이 아파요. 나 이런 분들 보면 재수도 없고 배도 아프고 막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투자한 게 다른 데 투자를 해갖고 운이 안 맞았어요. 아, 전 똑 떨어졌잖아요. 실장님 떨어졌구나. 전 똑 떨어졌어요. 그렇구나. 자, 우선 림파밀리에는 현관 앞에 창고. 네, 워크인 보통 창. 전문용어로 워크인 창고라고 하고요. 그냥 대충 팬트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편하게는 창고. 아주 편하게는 그냥 창고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게 뭐가 됐든지 간에 중요한 건 개가 있다. 네, 그리고 개가 굉장히 크다. 그렇죠.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네. 네. 아파트 세 채 가지신 분. 이분이 모델하우스를 거의 다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못 가본 모델하우스도 가보셨어. 그렇죠. 워크인 창고 어때요? 워크인 창고 참 크던데요? 그죠, 예, 크죠. 진짜 큽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림파 그 74 타입의 워크인 창고는요. 음. 방이 하나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커 보였어요. 또, 저는 방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요런 공갈 좋다. 표현력이 야, 확 와닿는다 그냥. 그 신도시 신축에서 살아보시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워크인 창고나 팬트리가 없으면 그 가습기, 선풍기 이런 계절용품들을 수납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그걸 볼 데가 없어. 그러면 청소기나 기타 다양한 물품들을 놓기 위해서 방 하나가 창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워크인 창고가 크거나 팬트리가 있으면 그걸 오롯이 수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이 생각보다 수납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근데 네. 그 워크인 창고 네. 없는데 살아보셨어요? 없는데 안 살아봤으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살아봤죠. 살아봤죠? 예. 그게 중요한 거야. 살아봤죠. 처음엔 없었는데 살아봤고 네. 지금은 있는데 살잖아요. 네. 어때요? 워크인 창고가 없는 데서 살아봤는데요. 그 수납할 데가 없으니까 물건들을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가 그 짓 하느라 진짜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그러면 3대 가전 중에 하나 로봇 청소기 못 써보셨겠네? 그렇죠. 요새 그게 중요해요. 네. 3대 가전 뭐라고? 로봇 청소기, 또 뭐? 식세기. 또 나는 모르겠네. 지금 식기세척기. 네. 스코프 냉장고? 여러분 저희 치매가 안 나봐요. 3대 가전인데 지금 두 개는 생각이 나. 청소기, 로봇 청소기 하나, 식기세척기. 하나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비스코프인가? 인덕션이었나? 아니 모르겠어. 인덕션이었나 보다. 인덕션이었나 보다. 라돈. 라돈 때문에. 난 우리 집 냉장고가 돌아가셔갖고 비스코프 바꾸고 싶어서. 이제 우리 저기 너무 늙은 팀들 아니야. 그러니까. 3대 가전이라고 우리가 맞아. 맨날 얘기하거든요. 까먹고. 인덕션이네, 인덕션. 인덕션이네. 네. 그리고 네. 현관 들어갔을 때 이게 네. 느낌이 어땠어요? 고급스러웠어요. 뭐가 고급스러웠어요? 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밋밋한 거울인데. 거울이 밋밋한 게 아니고 네. 환하지. 촌스럽게 환하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서 보이는 거울. 근데 그치, 그 그치. 림파의 거울은 신라 호텔이나 특급 호텔에서 보이던 그런 편안한 분위기와 은은한 반사광, 이런 인테리어적인 모습이 참 걔가 좋았습니다. 네. 빛이 먹어 들어가더라. 예, 그러니까요. 우리 보통 비싼 거울들 빛이 먹어 들어가잖아요. 네. 촌스러운 거는 그냥 아예 그냥 맨 반짝반짝하게 보이고 빛이 반사가 되는 게 먹어 들어가더라고. 근데 저같이 좀 저렴한 외모의 사람은 이 거울이 너무 잘 보이면 제 모습이 부담스러워요. 저렴하지 않아. 저렴한 건 내가 근데 몽골리아. 그 거울이 또 그 림파의 거울이 좀 이뻐 보이는, 사람이 딱 보면 이뻐 보여요. 그리고 신발장 전체에다 뒀어요. 네. 포인트로 한번 하나를 주고 이게 아니라 그쵸? 전체에 다 줬죠. 네. 근데 그게 빛이 먹어 들어가는 율이라 이게 표현이 안 돼. 가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냥 호텔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걔가 인테리어 효과가 좋아요. 그런 것 같아. 들어가시지. 세 개를 다 했는데 빛이 먹어 들어가는. 이게 환하고 촌스럽게 그 막 반짝거리는 게 아닌 그런 게 분위기가 나.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거기에다가 우리 다운라이트 딱 달아놓으면 멋있겠어. 이쯤 나갔어요. 그 저번에 그 풍경체에서 그 조명 그런 거 하나 인테리어 조명해주면 그냥 끝은 조명. 끝장나는 거지. 그렇죠. 샨들리의 느낌. 네. 집에 들어오는 느낌 있고 호텔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 같은. 그러니까 잘하면 그게 될 수 있어요, 림파가. 그렇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네. 그리고 우리 림파밀리에가 8사는 포베이, 네. 7사는 포베이, 투베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이 맞습니다. 구조는 어떻게 해요? 아 저는 그 판상형의 포베이와 그 타워형 탑상형의 투베이의 차이점은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이거는 저보다는 현직에 계신 사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시청자분께서 이해도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 아파트가 세 종류가 있어요. 네. 판상형 다음에 탑상형, 안방에 창문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타워형. 본인이 회천에 가지고 있는 게 타워형. 네. 걔는 3베이, 네. 얘는 2베이. 네. 탑상형은 판상형과 타워형의 절충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탑상형이 참 애매한데 탑상형은 4베이이지만 안방에 창문이 있는 경우 얘가 탑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 끝? 네.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나요? 네. 아 근데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개인마다 취향 차이긴 한데 대체적으로 판상형 포베이가 인기가 더 많습니다. 물론 타워형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그때그때 틀려요. 왜냐하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밖에 풍광이 나온다. 네. 그러면 안 가려. 안 가리죠. 근데 그러면 타워형이냐 탑상형이냐 판상형은 가리지 않아요. 네. 전망이 뷰가 높은 전망이 나온다. 네. 그러면 그거. 근데 일반적인 조건에 동일한 조건에서는 꼭 그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치. 그래도 판상형 포베이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렇지. 좀 더 많습니다. 조건이 네. 동일하다 그러면은 네. 포베이로 가죠. 네. 근데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전망을 원한다. 네. 그러면 그때는 판상형이나 뭐 탑상형이나 타워형보다는 전망이 나오는 걸로 가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대방에 보면 대부분 CD형이 네. 전망이 나오잖아. 아 좋죠. 네. 대방 CD형 참 좋죠. 인기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처음에 네. 이게 타워형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 고업에 있을 때도 타워형이 있었어요. 타워형이 굉장히 외면을 많이 받았었어. 근데 대방은 그 압도적 높이, 그 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 얘가 다른 거보다. 그래서 앞에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대방이 인기가 많죠. 지금도 인기가 많아요. 사장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전망이 좋으니까 타워형을 가시는 분도 그렇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 처형께서도 옥정 대방에 타워형에 입주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거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너무 구조에 꽂히지 말고 구조보다 뭐 전망. 입지, 예. 입지. 입지가 전망. 그렇지, 입지. 그 다음에 전망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고르실 적에 네. 브랜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입지. 그렇죠. 대방 입주하신 저희 처형 만족하시죠? 보고 계시죠 지금? 예. 42평 입주하셨다며. 아 34평. 34평. 예,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형분이 여러 분 계신 40평 입주하신 분 계고 34평 입주하신 분 계시나 봐. 그런가? 처형이 많아? 그런가 봐. 그렇게 부러워? 근데 주방에 그 림파 네. 예, 편의상 림파밀리에라고 하지 않고 제가 림파라고 림파라고 해요. 하겠습니다. 네. 너무 기니까는 주방에 제가 보니까 냉장고가 하나인 경우도 있고 냉장고장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 2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던데 제가 보니까 그 수분양자가 옵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요거는 그 실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분은 역시 경험이 있으셔갖고 잘 알아. 이걸 옵션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어느 집은 냉장고가 한 대, 어느 집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 2대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옵션은 맞고요. 네. 근데 유상 옵션은 아니고 무상 옵션이었는데 한 곳을 김치 냉장고 자리를 수납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냉장고장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네. 우리 옥정 신도시에서 그렇게 선택형으로 나온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이게 처음이라서 저건 뭐지 하고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네. 왜 하나밖에 없냐? 네. 그 부장자들도 가보고 깜짝 놀랐어. 어머, 왜 하나지? 헷갈려. 내가 이거 선택한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안 하면 네. 그 체크를 자기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수납장이 돼버린 거지. 그리고 그런 경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림파밀리의 자체가 옵션이 워낙 많으니까 해놓고도 헷갈리신 경우도 있고 야, 두 종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랄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자기네들도 몰라 접수받는 애들도 이게 뭐지? 이래.
그러니까 그 냉장고 두 개 문제가 하나는 수납장, 하나는 냉장고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냉장고 수납장을 원했는데 냉장고가 두 개가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냉장고 두 개를 원하는데 하나는 수납장이야. 어머 어떡하지? 이게 뭐지? 그리고 전화하고 난리였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님파밀리의 임대인분들은 물건 접수할 때 저희 냉장고장이에요? 수납장이에요?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서 계약서를 우리가 보내달라고 그러잖아. 모르면은 계약서를 보내시오. 그렇지, 그게 제일 빨라요. 네. 예. 언제나 느끼지만 실장님은 정말 설명을 깔끔하게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혼선을 줄 수가 있거든. 나는 분명히 냉장고장이라고 봤는데 보니까 아니야. 그런 경우 때문에 계약서는 꼭 보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은 이제 입주 전이라서 집을 안 보고 계약을 하는 상황들이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제 분양받으신 지가 꽤 오래되신 분이 됐어요. 네. 투자자분이. 네. 그렇지, 꽤 오래됐네. 네. 가지고 계신 집에 엔지니어드 스토어 옵션이 있었던 집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없었어요 옵션이. 그쵸. 그 네. 당시에는 네. 엔지니어드 스토어는 옵션이 없었죠. 선택 옵션의 선택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뭐 4년이 넘은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요새 하는 것들이나 요즘 것들이나 있지 옛날 것들은 거의 없어. 근데 통경차가 견해- 처음이었나? 네.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그 엔지니어 스토어는 주부들의 로망입니다. 맞아요. 예, 그 주방의 고급스러움과 관리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엔지니어 스토어는 1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의 효과를 본다면 당연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림하세요? 예, 거의 살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알겠지. 아니 남자들은 관심 없거든. 엔지니어도 맞아, 스톤이 맞아. 뭔지 못 외워. 아, 저런 걸 왜 한다고 그래 막 그래.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왜 밥 못 얻어 먹어 그러면. 왜 돈 쓰냐고 좀 지랄을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엔지니어드 스토어는 다음에 분양하시는 분들도 꼭 신청을 하세요. 네. 예, 그게 처음에는 얼마 안 비쌌는데 요즘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 그 건설사마다 가격이 틀리지만 써보면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사용하기 편합니다. 네. 살림해보신 분이 얘기하시는 거고 살림해보신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네. 림파밀리의 네. 주방에서 눈길이 가는 게 있나요? 예, 저 그 싱크볼. 싱크볼? 아, 싱크볼. 특히 저는 설거지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설거지도 해. 예, 그 싱크볼이 큰 게 왜 장점인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 같은 남편님들 그 아내를 위해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해보시면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쫓겨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지. 아, 너무 정확하게 보시죠. 말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우리 구독자들이 눈치가 빨라요. 비웃어.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쫓겨나지 않으려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보시면 그 주방 싱크볼이 큰 게 왜 장점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바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수많은 국그릇, 밥그릇, 젓가락, 그 수저들 설거지와 헹구만 할 때 그 좁은 공간에서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진짜 해보면 해골에 땀띠 납니다. 근데 그 차이를 잘 모르거든 사람들은. 주부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아, 좀 금방 알겠구나. 네. 아, 그리고 네, 지금 세 채 중에 네, 아일랜드 식탁에 콘센트가 없는 게 있나? 다 없습니다. 어? 다 없습니다. 다 없어? 예, 아니 그 아일랜드 탁에 콘센트는 없습니다. 근데 콘센트가 있긴 있는데 그 림파처럼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있잖아. 근데 있으면 그게 편해요. 있으면 돼. 있어서 안 쓰는 거하고 어. 없어서 우리 못 없어서 쓰는 못 쓰잖아. 없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지요. 예. 없어서 못 쓴다. 없어서 못 있어서 쓴다. 좋기는 한데 좀 불편하다. 그게 아니야. 졸라 불편해. 그 인덕션 하나 해서 이렇게 국을 따뜻하게 좀 유지를 하면서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에 커피 포트도 있고 요즘 또 주부들 그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거 핸드폰 충전기. 아니 빵 굽는 거 에어프라이 에어프라이 말고 그 미니 미니 오븐. 미니 오븐 말고 저기 그 잠깐만요. 전화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아. 발뮤다 쓰시는 분 많죠? 발뮤다가 아니고 발뮤다. 너무 흥분해. 그게 발뮤다. 뭐야? 발뮤다라고 일본 메이커가 있어요. 예, 그 죽은 빵도 살리는 발뮤다가 있습니다. 아. 신도시에 빵 구워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빵은 사 먹어야지. 그 빵을 사 먹는데 그 빵이 식으면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식은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식은 빵을 되살리는 게 발뮤다가 있어요. 근데 아. 발뮤다를 아일랜드 식탁에 많이 넣는데 콘센트를 꽂을 데가 없어요. 제가
걔가 인테리어 효과가 좀 있어. 네. 아 이게 그래요? 좀 비싸. 아 그래. 그쪽 게 뭐 프라다 이렇게. 아. 근데 이 아줌마 살림하는 사람 뭐 이래. 림파처럼 살만해. 림파처럼 아일랜드 위쪽에 그 콘센트가 있으면 쓰기가 좋죠. 편하지. 깔끔하고. 예. 아니 우리는 없다니까. 저도 없습니다. 따뜻하게 못 먹어. 네. 그러니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 림파분들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 분양했던 것들하고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차이가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이 그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갭이 있어. 그다음에 그 자재들 퀄리티도 지금이 훨씬 좋아요. 옛날에 한 거보다 지금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우리 2편한 4차는 세탁실이 양쪽으로 나눠 있잖아요. 1파처럼 네. 큰 게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 그거 되게 열광하더라고요. 세탁실. 어떻게 좀 더 살아보셨어요? 예. 좁은 데서도 살아보고 좀 더 큰 데서도 살아보고. 근데 사실 세탁실이 세탁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치. 예, 왜냐하면 요즘 세탁실은 재활용 쓰레기나 분리수거 공간도 필수적으로 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저처럼 키가 큰 성인 남성은 세탁기 건조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제 주부분들 근데 세탁기 건조기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건조기 쓰실 때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은 아예 못 세워요. 왜냐하면 세탁기 조그만 게 밑에 있고 그 다음 큰 게 또 위에 있어. 그러니까 건조기를 아예 올리지를 못해. 이거 따로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래를 밑에는 속옷 빨래나 양말을 한 번에 돌리고 그 다음에 이불이나 또 옷을 따로 돌린단 말이야. 두 개 한꺼번에. 네. 그러면 한 번에 나오는 거잖아. 네. 그래서 건조기를 아예 못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도 이사 갈 적에 다음에 이사 갈 때는 세탁기를 버리든가 뭐 뭔가 하나를 포기하든가 그렇게 해야 돼. 이 건조기 그렇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면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겠죠. 굉장히 좁아요. 예, 근데 또 건조기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쓰시면 이제 주부들은 키가 낮지 않아서 이제 사용 시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많고 이제 그러나 림파처럼 이제 그 세탁실이 넓으면은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쓰시면 주부들이 확실히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장점이고 또 중요한 건 넓은 공간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도 편하고. 우리 집도 이렇게 두 군데를 놓고도 재활용을 놓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 네. 통을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왜 3단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 만약에 걔가 없으면 세탁기를 버리지 않았을까. 몇백만 원 주고. 그치. 괜히 불필요한 지출이 나갔을 텐데.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창고 역할을 하거든 그게. 위에 네. 수납장이니 뭐니. 그거 확실히 큰 거는 난 것 같아. 그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 볼 적에 엄마들은 사실 그런 그 수납 공간을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네. 그분들이 진짜 계약할 사람들이고 살림할 줄 아는 맞아. 사람들이지. 네. 우리 신혼부부들 네. 아유 그런 거 안 봐. 안 봐. 그런 거 안 봐. 화려한 것만 봐. 옵션만 봐. 옵션만. 끝. 살아봐야 불편함을 겪어봐야 이제 알겠죠. 해가 들어오는데 이게 뭐 어떤 향인지도 몰라. 남쪽에서 해가 뜬다는 사실도 관심 몰라. 없어. 관심 없어. 신혼부부는 관심 없어. 그냥 옵션에 관심. 그렇지. 그리고 네. 림파밀리에는 옵션 중에 폴리싱이 있었어요. 그렇죠. 포세린 그다음에 폴리싱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 그 지금 살고 계신 데는 포세린이잖아요. 네, 저희 집은 밝은 컬러의 포세린인데 네. 그 림파 같은 폴리싱은 폴리싱 거기는. 네, 네, 폴리싱이 좀 어떨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간혹 주위에 보면 마루가 더 좋다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마루와 타일 둘 다 써본 입장에서 둘 다 써봤구나. 둘 다 써봤죠. 네. 다 써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청소와 관리는 압도적으로 포세린과 폴리싱이 편합니다. 압도적으로. 그 특히 주방의 마루는 한번 오염되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이 많이 싸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파트 처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원목 마루를 처음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떨어지면 바로 닦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 그러면 마루로 쓰면서 걔가 까맣게 변하거든. 그게 곰팡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걸레질을 할 때도 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 물을 꾹 짜서 닦아야 되는데 물이 흥건한 채로 닦아갖고 이 틈마다 다 까맣게 곰팡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폴리싱 타일이나 그런 건 뭐 그냥 닦으면 되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물에 강하니까. 지금 그 회천에 또 주방 부분만 폴리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폴리싱과 포세린의 편리함을 겪어보니 이제 저는 다시 마루로 가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네.
살림하나 보구나. 네. 그러니까 살림 진짜 하시나 봐.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림도 안 하구나. 음. 안쪽 벼라라고 용 쓴다. 그리고 그 폴리싱은 네. 분양받을 때 옵션으로 없으셨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 하신 개인적으로 거잖아. 따로 했습니다. 그 옛날엔 또 폴리싱 옵션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폴리싱 옵션이 없었어.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폴리싱 옵션이 제일 풍경채부터 그때부터 나왔어요. 아, 그렇지. 풍경채부터 나왔지.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 갖고 풍경채 입주했더니 지랄 났다. 그냥 그거 이쁘다고 그거 한다고. 우리 고업에서도 그랬잖아. 그렇죠. 고업에서도 그냥 폴리싱 너무 좋아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아, 우리는 애들이 어려서 넘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폴리싱 정말 싫대. 폴리싱 집 샀어. 말은 그렇게 하고 집은 폴리싱.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네, 맞아. 우리 엄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네, 맞아요, 이해는 합니다. 맞아. 네, 이해는 합니다. 마음으로는 애들이 소중한데 네. 폴리싱을 보니까 이뻐. 이 집이 최고야. 그래서 거짓말을 해. 그렇지. 그리고 얘가 네. 그 발코니가 약간 넓은 편인 것 같아. 다른 데보다. 얘가 130인가 그랬죠 아마? 전체적으로 보통 100에서 110이거든. 얘가 좀 더 넓더라고. 옥정 신도시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면은 얘가 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근데 그 차이가 또 많은 걸 느끼게 해주지. 아니 거기다가 뭘 놓고 이렇게 돌아서기가 편하더라고. 사실 공간이 작으면 앞에다가 뭘 화분을 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있을 공간이 없거든. 근데 걔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것도 식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요 조그만 공간도 화초를 많이 키우게 돼요. 식물 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식물 생활 하시고 저번에 네, 찍었을 때 식물 식물 생활 했잖아. 네. 저희 집은 그 베란다에 하초를 키우면서 조그마한 실내정을 만들었는데요. 그 거기는 몇이죠 폭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림파를 보니까 확실히 커요. 림파가. 음. 림파 베란다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안방 베란다의 실내 정원은 저희 부부에게 많은 위로와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서 실내 정원은 저희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예. 야 저렇게 하니까 정말 재수없다. 네. 식물도 잘 키워. 그러니까 살림에 식물도 본인이 아, 식물은 저기 아내가. 그래, 하나쯤 빼야지. 그래, 하나쯤 다 빼야지. 잘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 폭이 넓은 베란다가 동경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안방 베란다가 크면 뭐 식물이 아니더라도 인조 잔디를 깔고 뭐 티테이블을 놓고 그치. 부부가 그 단지 내 멋진 풍광을 보면서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뭐 장점은 뭐 다양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림파 같은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지상에 차가 없으니까 그 단지 내 정원뷰가 아주 잘 나와요. 뭐 사장님 사시는 대림도 그렇고 옛날에는 네. 3층 뭐 2층 이런 게 이제 깊이 하는 그 선호하지 않는. 차만 보이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예, 매연도 있고. 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림파는 특히 주차장이 2.7m라 아니 뭐 택배차가 일로 다닐 일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장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상에 차가 없는 신축 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림파 말씀하신 것처럼 림파가 베란다가 크니까 그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새 아파트 보시기 전에 항상 그래요. 자기는 저층은 싫대. 그래서 보여주면 다 좋아해. 네. 뷰가 잘 나오니까. 가격도 싸잖아. 네. 2층보다는. 네. 다 좋아해. 네. 그게 이제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하고 차이죠. 맞아요. 아 그리고 네. 그 림파밀리에가 옥정 최대 큰 건 알고 계시죠? 옥정에서는 최대 단지죠. 그 전에는 대림 4차였죠. 잘하네. 투자가 네. 많네. 공부 화장지 많이 보러, 했습니다. 화장지 보러 저기 모델하우스 간 보람이 있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단지가 최대 단지가 되면 제가 이제 굳이 입 아프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치. 단지의 규모가 클수록 이게 규모의 싸움이기 때문에 세대 수가 많으면 아파트의 유지 관리와 세대별 비용 부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유리해.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이거 장점이고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그치. 하죠. 뭐 하나 수리하더라도 n분의 1이기 때문에 네. 물론 세대 수가 많으면 n분의 1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네. 비용은 확실히 적게 들어가요. 그렇죠. 양파 하나 사는 거하고 네. 망태기로 사는 거는 가격이 다르잖아. 가격을 다르게 줄 수밖에 물론 망태기로 사는 게 더 비싸긴 하지만 네. n분의 1을 하면 더 네. 싸진다는 거지. 그렇죠. 커뮤니티가 네. 나는 기대가 되던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최대 단지니까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분명히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아직 제가 보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최대 단지 규모에 맞게 분명 괜찮을 거라고 이편한 생각합니다. 4차도 헬스장하고 골프장은 네. 다른 단지를 압도해요. 크기 자체가.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아무래도 세대 수가 많으면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지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 위해서 편의시설 갈 수밖에 없어. 네네. 그다음에 엄마들의 종교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있는 아파트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우 실장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집 앞에 초등학교는 거의 종교 수준입니다. 종교야, 종교. 네, 종교. 맞아. 이거는 그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애기들은 집 밖에만 나가도 물가에 내놓은 것 마냥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엄마들은 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걱정이나 불안도 해소되고 아이들은 편하게 학교를 통학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엄마들이 고르는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예요. 신랑은 아이 뭐 지가 알아서 출근하지 그 나이에 뭐 아내가 출근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잖아. 네. 그렇죠. 근데 우리 애기들 음. 신랑은 뭐 2시간 가든 서서 가든 뭐 누워서 가든 상관없어. 우리 애들 이렇게 가는데 보여야 돼. 요게 내 아파트 앞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한 50m 떨어져 있으면 화가 나. 그렇죠. 근데 림파밀리하고 대방 3차는 그 바로 앞에 있잖아. 그 그냥 여담이지만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도 집 앞에 초등학교가 없다면 이사를 망설이는 부모님들도 되게 분명히 많아요. 계실 거예요. 문제는 많아요. 네.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더 올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가 있냐 없냐. 그렇죠. 이게 집값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음. 특히 신도시에서. 맞아. 네. 그리고 출퇴근하시잖아요. 네. 지금 사시는 곳에 버스 노선이나 뭐 그런 건 어떠세요? 아, 저희 집은 역세권이고 광역버스가 집 앞에 바로 서니까는 뭐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일단 자차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특성상 그 신도시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김포 신도시가 그렇고 광교 신도시, 일산 신도시 거의 모든 신도시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옥정 신도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김포 골드라인 감당하기 힘들 만큼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압사 사고가 난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뭐 보도도 여러 번 되고 잘 아시죠? 그 특히나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가 되었어요. 맞아. 그래서 입석 금지된 지가 얼마 안 됐어. 예, 근데 그럼 여기도 앞에 타는 게 원활한가? 출퇴근 시간에? 그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피크 시간 그러니까 때 피크 때. 피크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못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거는 좀 민감한 말씀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래 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만석이면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림파는 옥정 신도시에서 첫 광역버스 정류장입니다. 옥정 신도시로 들어와서 첫 네. 번째 쓰는 정류장이 바로 림파밀리에 네. 그다음에 대방 3차. 네. 요게 광역버스 정류장 거기 처음이야. 그래서 림파 같은 경우에는 출근 시에 광역버스 못 탈 일이 전혀 없어요. 그치. 예. 아니 퇴근 시간대는 놓쳐도 괜찮아요. 네. 그치. 출근 시간에는 어떨 때 정말 중요한 날에 못 타거든. 재수도 없어요 또. 맞아. 평상시에는 입석 금지라고 해도 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가 정말 바쁜 날은 꼭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비가 오거나 눈 오면 다 그거 타고 가잖아. 이때는 걸린다고. 이거는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근데 간혹 나는 광역버스 탈 일이 없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나는 광역버스 탈 일이 없어도 내 집 앞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가 있다면 나중에 언젠가 집을 팔려야 될 때. 아일랜드 식탁에 콘센트가 있어서 선택권이 있느냐 아예 없어서 선택권이 없느냐의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죠. 예. 없으면 못 하는 거야. 그렇죠. 기왕이면 있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거지. 예, 예. 그리고 주차장 높이가 2.7이 안 돼서 택배가 1층을 다니는데 네. 그리고 2.7m 이상이어서 네. 택배 차가 지하로만 다니는데 이 두 개를 다 갖고 계신 거잖아 지금. 다 갖고 아파트. 있죠. 예. 그거 어때요 그거는? 인파는 2.7m라 예.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 내가 보니까. 택배차가 안으로 다 들어가요. 우리가 재봤어요. 2.7이더라고. 네. 택배차가 지상으로 안 다니면 장점이 많죠. 아이들이 일단 단지 내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죠. 공을 차고 놀든 뭘 하든 뜀박질을 하든. 근데 그 뭐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보셨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입주민도 어렵고 막 불편하고. 근데 지하 주차장이 2.7m가 돼서 택배차가 다 지하로 갈 수 있다는 거는 배달, 오토바이, 그렇죠. 택배 이렇게. 예. 많은 장점 중에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나는 처음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 솔직히 1층에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 우리가. 자차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1층에 나갈 일이 없어요. 아직 2편한 4차 못 가본 도 되게 많아요. 네. 가는 데만 가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나갔는데 와우 오토바이에 뭐 그래갖고 거기도 금지시킨 거잖아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네. 되게 위험하더라고 보니까. 위험하죠. 예. 네. 근데
림파밀리아 같은 경우는 택배차까지 들어가니까 너무 좋죠. 뭐 싸울 일 없겠어. 그다음에 엄마들도 사실 초등학교 앞에 있으면 애기들 있는 엄마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치. 그렇죠. 그러면 애기들 뭐 자전거 타고 킥보드 타고 하기 딱 좋지. 뭐. 네. 근데 그거는 안 살아보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네.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확실히 지하 주차장 2.7m 하면은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것도 신도시 안에서도 이게 갈려요. 법이 네.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맞습니다. 높이가 2.7이 안 돼서 택배차가 못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고 건축법이 바뀐 다음에 완공이 돼서 지금 택배차가 2.7m 이상이 돼서 택배차가 지하로만 다닐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 안 돼. 그래서 요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림파 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를 몰라요. 그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아 근데 그 림파 이제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신도시에. 근데 자기가 가진 장점은 잘 안 보이고 몰라. 남이 가진 장점 요만한 건 크게 보이고. 근데 알고 보면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림파가 가진 장점이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이번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 혹은 뭐 임대인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단점이 없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럼요. 생활권이 좋고 역세권이면 시끄럽고 당연히 사람들 많이 다니고 매연 나오고 그건 당연한 거야. 그 감수하고 사는 거죠. 그건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역세권이라고 하는 그 편리함, 생활의 편리함 때문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번잡하고 시끄럽고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좋지만 약간 걷거나 아니면 약간 차를 타야 된다는 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개 중에 선택해야 돼. 맞아. 조용하고 아늑한 곳을 원하는데 역세권에 가갖고 앞에 가는 버스한테 버스 회사에 전화해서 지랄하시고 전철 들어왔다고 지랄하시고 그러면서 지는 전철은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그거는 거지. 신이 와도 해결 못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이 자기가 아파서 병원 앞에 택해놓고 사이렌 울린다고 지랄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렇기는 하더라고. 너무 많아. 자 그리고 림파밀리에는 네. 그 옥정 신도시 거의 마지막쯤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분양가가 좀 상대적으로 기존에 했던 것들보다는 분양가는 좀 높지만 네. 조금 더 준 가격을 상세하는 게 있잖아. 2.7m. 그다음에 옥정 최대 규모. 그다음에 또 뭐 있지? 초프마. 초프마. 그다음에 광역버스. 그 뒤에 서울 외곽 고속도로, 네. 고속도로. 그다음에 작은 외천강 고속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GTX에서 옥정에서 가장 가까워요. 얘가 GTX 맞아요. 역까지 이런 장점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만 중심 상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 근데 이것도 다른 신도시 가보세요. 되게 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옥정은 동그랗게 돼 있어서 얘보다 가까운 애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멀다고 느끼는 거지. 별내나 뭐 다산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여기에서 거기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림파에서 중심 상업까지. 그렇죠. 다른 신도시를 안 가봤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고 구독자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진 이만큼 좋은 점이 있는데 요거 하나가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 그거는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좋은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회천은 이제 회천 분양가 보셔라. 4억 5천 정도 하고 옵션까지 하면 이제 거의 5억에 가깝다. 여기보다 걔가 더 비싸다. 그러니 림파하신 분들 너무 빈정상할 필요 없고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객관화 정확하게 하시면 된다. 근데 제가 하나 설명드려도 될까요? 그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기 객관화가 잘 될수록 세를 잘 놓으시고 투자도 잘 하시고 집도 잘 얻으시고 맞아. 자기 객관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을 부리니까 조심하셔야 돼. 괜찮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티 생겨. 안티 뭐 여러 아이고 집 세 채 있다고 아이고 진짜 어디다 대고 이 새끼 자랑 이럴 수 있어? 요거라도 조금 살살 세게 욕하면 상처받을 게 조금만 살살.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자기 객관화가 잘 될수록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그렇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건 인정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회천 대방 네. 그때 월세 그 단지에서 제일 싸게 가장 먼저 계약했어. 2달 정도 시간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비용이 거의 비슷하던데요. 난 2달이 뽑고 자겠습니다. 그거 제일 싸게 해줬어. 인정 그거는. 네. 그 인정.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재수없어할 텐데. 그렇죠. 요건 조금만 살살. 자 그래서 오늘 네.
림파밀리에. 그래서 림파밀리에 총평 한번 해주세요. 총평요? 네. 단점 자, 없는 아파트는. 자, 이거를 네. 왜 총평을 부탁드렸냐 그러면 네. 옥정에 2개, 회천에 1개. 네. 여기에 투자하신 분, 네. 그다음에 고르고 골라서 네. 처음에 굉장히 싼 아파트들도 있었는데 네. 걔네들은 패스하고 네. 가장 좋은 것들만 했잖아요. 네. 그쵸? 네. 그때 대방도 비싸다고 그랬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회천 대방 맞아. 비싸다고 난리였어. 저는 지금 와서 좀 그렇게 네.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얘기를 해야 네. 부동산 업자 나부랭이가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투자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저는 돼. 대박 1차 분양할 때 그 가격 싸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주변에 욕 먹었어요. 욕 바가지로 먹겠건. 그게 왜 싸냐고 엄청 비싼 건데. 근데 제가 앞만 봐도 싼 거였어요. 근데 요리면 아홉이 나보고 미쳤다고 비싼 걸 싸다고 하니까는 근데 예. 그 비싸다고 한 사람들 네. 집 없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또 욕 먹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실거주 입장에서 그 림파를 총평하자면 그 단점 없는 아파트는 없다. 그럼. 하지만 내가 가진 아파트를 장점을 보고 자부심도 가지고 이제 이 집이라는 게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면 집도 좋아지고 자꾸 뭐 자꾸 단점만 찾으려면 집이 정리미가 떨어져요. 끝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중상 세레빠 상권들 네. 그 노래방 소리 들린다고 밤에 노래방 소리 들려 이렇게 욕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욕은 어떻게든지 만들 수 있어요. 강남에 60억짜리 아파트도 단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 강남은 그 비 오면 정화조 냄새나 똥 냄새나. 그죠. 네. 단점 없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좋은 점이 많으니까 림파 입주하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임대인 분들은 슬기롭게 이제 임대를 잘 놓으시고 임차인 분들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입주 기간이 지나면 또 고를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고를 수 있는 물건이 있을 때 가야 돼요. 임차인 분들도 좋은 조건이 있으면은 너무 고르지 마시고 잘 들어가셔서 좋은 옥정 신도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가 있거나 네, 어린 아이가 있다. 네, 그러면 차 없는 림파. 네, 옥정 최대 규모의 공원을 가진 림파. 네. 옥정 최대 세대수 림파. 여기 하시면 돼. 그 앞에 대방도 있어서 거기가 그 주변만 9천 가구예요. 우리 그쵸. 고급지구가 7천 몇 가구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만 9천 가구야. 그러니까 그쵸. 옥정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야. 네. 그 정도면은 거의 미니 신도시. 그렇지. 예. 작은 생활편이 옥정 중심 상업처럼 큰 생활편이 없지만 작은 생활편이 또 거기 다 있어요. 그 자체 상권이 분명히 잘 조성됩니다. 그쪽은.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우리가 전월세 구하는 거지 내가 집 사는 거 아니잖아. 입지가 어떻다 앞으로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네. 지금 할 얘기가 아니야. 그쵸. 그거는 5년 10년 지나고 할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 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 그다음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출퇴근 경로 요거를 보고 가성비가 좋은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옥정 주민이 이야기합니다. 림파 구조 괜찮습니다. 매력이 있어요. 입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네. 입주민에게 듣는다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고요. 옥정 신도시 주민이 보는 그리고 네. 양주 신도시에만 3개를 가지신 분이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임대차 놓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 객관화가 돼야 된다. 동감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됩니다. 처음에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 놓을 때는 임대도 경쟁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유 역시 네. 투자자는 틀려. 그렇죠. 투자자는 무조건 경쟁으로만 봐요. 그게 네. 맞는 거예요. 경쟁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경쟁이 낮으면 가격이 내리는 거고. 네. 정확하게.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술 한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한번 같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